제대로 길을 찾아 들어왔는 것 같네요. 여기 있는 기계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만들고 있는 기계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동준입니다. 예, 백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와서 이 기계는 둘러봤고요. 네. 여기 대해서 조금, 이 기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기계는 또 수치를 만드는 기계거든요. 네. 수치를 만드는 기계인데 소형화하고 이제 무게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서 이동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재질은 일단 스텐을 쓰고 있고, 안쪽에는 이제 초고온 단열이 가능한 단열 내화재를 썼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 레일이 있는데 레일을 통해서 이제 드럼통이 가면서, 드럼통 안에는 파세드 목재를 넣어놓고 이제 드럼통을 넣고 불을 떼면 그 드럼통에서 가스가 나오면서 그 가스랑 불이, 이런 거 만들면서 용접도 사실 배우면서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용접이 되게 쓸 데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여기 산에는 특히 귀촌이나 산촌, 귀산촌 하시면은 용접도 필수적인 거고요. 예초기, 풀 베는 거, 풀과의 전쟁인가, 예초기도 다뤄야 될 줄 알고, 또 이제 벌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큰 나무든 적은 나무든 엔진톱, 그것도 사용하는 거 필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사용할 때는 예초기나 엔진톱 같은 경우는 위험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안전 부분에서 항상 숙지를 하고, 그런 부분도 미리 익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 뭐 산림 기능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걸 엔진톱 분해 조립하고 하는 시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응시해서 습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장님들이 아이디어가 참 참신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요런 부분도 기술적인 특허를 미리 득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허청에 확인해보고, 이런 부분에 특허가 등록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안 됐다면 진행을 하세요. 특허 진행할 때도 개인 사비로 하지 마시고, 중기청이나 그 진흥원이나 인데 문의해보면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특허 등록도. 그런 지원해주는 부분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를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게 하려면 어떤 등록 그런 게 있어야 되는지, 그 과정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좀 공부를 더 해봐야겠지만, 기본 통상적인 관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계 같은 걸 등록해가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검사라는 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전기, 의료, 식품, 안전,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기 같으면은 전기 안전 인정을 득해야 될 거고요. 의료 같으면 의료 부분에 인정을 득해야 될 거고, 그 식품 같으면은 뭐 해서비를 받는다든가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기계에 관해서 안전과 전기와 뭐 의료나 그런 게 연관되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고, 이거를 기계를 갖고 뭐 중소기업청이나 거기 한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계 용도만 얘기해 주세요. 안에 세부적인 건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용도를 특허를 그러니까 어떤 등록 신청을 해주는 데가 있는지, 창업이라든가 어떤 신기술 그쪽으로 하면 지원이 될 것 같고, 이 기계도 새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사셨죠? 네. 이 부분도 농업 기계는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다 보조 사업이 있어요. 그게 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올해 샀으면은 올해 신청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한 해 앞에 신청을 했어야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쓸 기계가 있으면은 올해 준비하셔서 신청을 했었어야 돼요. 1월 초에. 그래야 내년에 사업이 선정돼서 이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좀 두시면은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이게 농업이나 임업 같은 경우가 힘들어요. 돈을 다 들여가면은. 그래서 그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보조 사업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활용을 하셔서 좀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한 2, 3년 전에 준비하다 보면은 이런 기계도 저렴하게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도 많이 사용해 보세요. 저 몇 번 써봤습니다. 몇 번 써봤어요. 이게 기계마다 조금씩 다 특성은 있어요. 특성이 있어서 다른데 기본적인 거는 이걸 쓸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위험하니까. 이게 다 뭐 흉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안전바 이렇게 하면 이게 잠겨져요. 보통 이게 딱 하면은 이게 풀리는 거고. 이제 초크레버도 있고 온오프도 있고 이거는 기계마다 다 다른데 이것도 눌러야 이게 작동이 돼요. 이걸 눌러야 이게 작동되지. 이거 그냥 안 누르고 이거 하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엔진톱 쓸 때 제일 주의할 거. 예를 들어 시동을 걸었어요. 걸어서 이렇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면은 요 모서리 부분, 요 앞부분, 요 코 부분, 요 부분이 닿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와서 몸쪽으로 오죠. 그럴 때는 이거를 그냥 이걸 제대로 됐으면은 이제 이게 안전장치가 이렇게 만 혹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되죠. 멈추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튀어 올라오는 거. 이거 나무 베는 형태로 봐서는 잘못 뺐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수구를 따고 네. 뒤에 수구보다 조금 높게 따서 따면은 나무가 여기 베어 있죠. 네. 여 뒤에 하죠. 그러면 여기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를 밀어서 넘어가면서 이제 찢어지는 형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뱉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위험해요. 처음부터 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수고예요. 수고 따고 여기보다 이쪽에 조금 위에. 자, 떠놓고 난 다음에 이게 위치가 어느 정도 진행 더 들어가면은 밀면 찢어져요. 네. 이쪽으로 가서 완전히 이쪽으로 갔을 때 지금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원나무가 서서 무게가 있어서 씩 이쪽으로 기울어요. 지금은 이제 원줄기가 없다 보니까 이 끝까지 가야 이게 넘어갈 겁니다. 여기 바가가 이렇게 가요. 나무가 크면은 이렇게 축구만 땄어도 네. 기울기가 이렇게 넘어가죠. 이쪽에. 저 큰 나무 세워놨는 나무를 네. 베면은 쉽게 이어야 될 거예요. 엔진톱을 쓸 때 이 방호벽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 옷들은 체인을 타고 이게 들어가 버려요. 이게 체인이. 이게 하면 이게 찢어가 살에 바로 붙여치는데 이 방호복에는 안쪽에 실타래가 있어서 여기 걸려버려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은 여기 방호복이 터지면서 실타래가 꼬여서 이게 자동적으로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 방호복이 중요해요. 일반 다른 옷들은 그냥 치고 들어가 버리는데 이거는 꼬여서 이게 멈춰버려요. 안전장치를 이렇게 안 해도. 그래서 이걸 꼭 입고 하셔야 돼요. 보시고 어느 쪽으로 넘어뜨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 나무는 어디 쪽으로 넘어뜨릴 거예요. 이게 저쪽으로 조금 휘어졌죠.
그럼 무게중심이 저쪽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방향보다는 이쪽으로 넘치는 게 좀 수월죠. 그러면 수구를 여기 있다고, 이쪽에 이랬다고, 이렇게 삼각형을 따고, 추구는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쪽에 따졌으니까 이쪽에서 밀면은 저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세 더 낮추고요. 더 낮추고. 스톱! 끄고, 일단 끄고. 자,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죠? 이렇게 찢어져가 넘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안전하게 넘어가요. 이 나무 뱉는 거와, 그죠? 이 나무 뱉는 거와, 이제 확연히 차이 나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봐서 찢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피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안전하게 나무를 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이거는 안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산 중에서도 한 67%가, 64% 중에 한 67%가 사유림이라. 사장님처럼 산을 갖고 있거나 저도 사유림을 갖고 있지만 그 사유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무를 베는 부분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이게 벌채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되는 거고, 나무 수종마다 벨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벌기령이라고. 거기에 맞춰서 신고를 하고 베야 돼요. 벨 때 여기는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에요. 보면은 이 소나무는 또 특히 더더욱 손을 또 대면 안 되는 게, 방제구역 내에서는 소나무를 벌채 허가를 받아서 허가 났을 때, 안 나면 아예 벨 수도 없는 거고, 벌채 허가가 났다는 전제하에서 벌채 허가가 난 후에는 소나무 재선충에 관한 방제 계획을 써야 돼요. 걸렸든 안 걸렸든. 그러면 방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이 나무를 베고 방제 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돼요. 사장님 아이디어가 좋은 게,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한다는 자체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방제 계획으로서 이 소나무 처리하는 방법이 보면 한 4가지가 있어요. 소각. 지금 사장님 하는 소각 방법이 하나 있고, 땅을 파서 묻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제 일반적으로 초창기에 그 훈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 포를 덮어 씌워서 소나무를 덮어 씌워서 거기에 약품 처리를 해요. 훈정 방법이 있고, 나머지 또 한 방법이 파쇄예요. 그러면 파쇄라는 것도 어느 규격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파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파쇄를 하고 난 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방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되면은 그 계획대로 했는 자료를 또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이 임기의 소나무 처리가 완전히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까지 안 가면은 무조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득하고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 사유지라도 내 소유의 산내 나무라도 함부로 벨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젊은 나이에 후계자가 되셨기 때문에, 임업 후계자들 같은 경우는 80입방, 80세제곱센터만큼은 벨 수가 있는데, 그 조건 자체도 벨 이유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베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벨라 그러면은 관에 가서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거나 해야 되고, 조금 그걸 좀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산림경영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산에 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서예요. 그거는 10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10년 단위로 산을 작성을 하는데, 내가 나무를 벨 거 있을 거고, 산에 또 일을 하려면은 작업료도 내야 될 거고, 그리고 가지치기도 해야 될 거고, 그런 숲가꾸기, 또 어린 나무 가꾸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산림 경영 계획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1년 단위가 아니고 10년 단위로 그 제출해 갖고 인가를 받으면은 그걸 근거로 일을 하게 되면 수월습니다. 처음부터 그거 없이 내가 벌칠하겠다, 뭐 숯가구기를 하겠다 이러면은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산림경영계획상 그게 표시대가 인가를 받았으면은 신고만 하면 돼. 그 산림경영 인가된 자료를 갖고 뭐 시나 군의 산림과에 가서 경영계획을 이렇게 숯가구기를 받았으니까 다 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10년 단위니까 원래 뭐 일부분만 하겠다라고 신고하면 돼. 그러고 신고하면은 또 나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라 그러면은 하고 난 다음에 다 했다고 신고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는 절차, 간편한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산림경영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더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임업경영체 등록이에요. 그 임업경영체 등록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 지방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지방청에서 이관에 대해서 국유림 사무소에서 그걸 접수를 받고 있어요.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면은 산림경영계획과 계획서를 갖고 뭐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를 보내주면은 나와서 확인하고, 아, 여기는 나무가 있지만 경영을 하기 위한 산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농업경영체처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10년 단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10년 단위에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라도 그 경영계획서를 내고 나중에라도 수정 같은 것도 다 가능합니다. 변경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10년 단위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떤 A라는 계획으로 했는데 뭐 태풍이 오거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바꿔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산에서 임업을 하기 위해서 뭐 산체류를 식재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변경이 해야 될 경우는 변경 신청서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산림경영계획은 산주들은 다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서류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의 계획서를 의뢰해요. 일정의 비용을 주고. 의뢰는 할지언정 이거는 본인 소유잖아요. 본인 소유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영계획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걸 어떻게 했는 것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직접 하시면 제일 좋지만 그게 좀 어렵습니다. 뭐 도면 작업도 해야 되고, 이게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 그거 다 공부하려면 시간이 너무 드니까, 뭐 산림기사 시험 치면은 그게 시험이에요. 기사가. 그러니까 그거 작성하는 게 시험인데, 그러면 어렵으니까 그냥 산림조합의 대리 경영을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산림법인에 의뢰해서 비용을 주고 경영계획을 하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경영계획 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또 이제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구역 안에 소나무를 활용을 하시려면은 바로 활용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 기계를 통해서 소각을 하잖아요. 그 소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소각하면 다 없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산림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저 기계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기계로 소각을 했을 때 재선충이 없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 저거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본 곳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은 포항시 산림조합에 목재 재활용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아주 큰 찜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경제, 큰 나무, 소나무들 같은 경우는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재선충 구역 내에서 베서 거기로 가서 그거를 찝니다. 그 기계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쪄서 나오는 목재들은 책상도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럴 때는 그 목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 기계가 과학원에 등록된 기계라야만이 여기 활용을 했을 때 활용이 인정이 될 겁니다. 재성충 방제하는 방법도 이제 산림청에서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이제 예전에는 다 훈중 방법을 썼습니다. 나무를 베서 일정한 곳에 모아서 덮어서 거기에 약품 처리해서, 이렇게 뭐 소나무 무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그런 게 이제 훈중 방법이고,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파쇄입니다. 어느 일정한 크기 이하로 파쇄를 하면은 그게 이제 재성충이 없어진다 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소각하는 방법, 또는 땅에 매립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근래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파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기계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방제 처리한 방법으로, 어차피 바이오차 규격이 작은 입자여야 되니까 파쇄를 먼저 하고 방제 처리 끝난 나무를 소각해서 쓴다고 그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조금 더 나가서 경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파쇄 없이 바로 소각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쇄기가 우리나라 산의 형태로 봐서 파쇄기가 산까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파쇄기가 돌아서는 큰 나무들을 파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바로 소각할 수 있으면 소각했으면 좋겠고, 그 소각해서 이제 사용하시려면은 그 소각 기계를 산림과학원에 인정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 절차를 득하고 바로 소각하면은 비용 부분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만약에 소각해서 재선충이 방제된다는 게 입증되면, 네. 저 기계 하나만 저 기계는 이동이 쉬우니까 그러니까요. 저거는 어디든지 쓸 수가 있으니까 네. 재선충 방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되죠. 이거 임업 현장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특히 또 소나무 임지의 그 백두대간 동쪽 편에는 송이버섯 생산이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에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그 지역 자체도 보면 방제구역으로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을 더 잘 관리하려면은 감벌도 해주고 숙가꾸기도 해주고 송이산 가꾸기라는 형태로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재선충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또 한 해결책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여기는 재선충 방제를 이렇게 하는데 저 기계를 사용하겠다고 보여주는 테스트 베드거든요. 네. 저희가 진짜로 공장을 짓고 하려고 계획하는 곳은 봉화 쪽에 있는데, 그쪽에 같이 한번 봐주시면 예,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동합시다.